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가 그만 걸렸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격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여기 후보님들은 대략 이제 한 20일 정도 활동을 하신 셈인데요. 저는 이 야권 통합운동을 재작년 8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한 1년 반이 됐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이 그 후보님이 농담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1년 반 동안 선거운동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 선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여성 당직자께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 명령하면서 주로 대구에는 대백에 와서 했습니다. 거리 홍보하고 그러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20, 3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20대 남자분들 경우는 이 주민등록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취업할 때 어려울지 몰라서 이렇게 떨면서 피해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답답하면서 동시에 대구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투표 하나 뭐 지니까 투표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투표하면 달라질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드디어 통합을 이뤘습니다.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후에 한겨레 신문에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40, 안철수, 박원순 등 제3세력 39%, 민주당 11%, 진보당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는 안철수 교수한테 제3정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제 식으로 해석하면 민주당을 배제한 제3정당 하지 마라!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40%에 달하는 광범위한 무당파층까지 특히 젊은 세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모두를 끌어안는 새로운 정당을 설계해서 통합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의 명령이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온오프 결합정당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제안을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드디어 통합정당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이 대구 지역에서 민주진영을 지키면서 애써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년여 민주당의 통합특위위원장 이인영 최고와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그가 현명하게 통합운동을 이끌어서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인영 후보께 참 축하해 고맙다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국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고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인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그리고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던 문재인 씨와 참여정부 세력 그리고 정치를 주로 비판했던 시민사회 세력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 시민들 국민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노총까지 참여해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달리 뛰는 한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 대구 시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월 15일 제가 대표가 되면 그 즉시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해서 통합진보당과 정당연합이라도 이루자 이렇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통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루어냈습니다. 정강 정책을 진보적으로 바꿔냈습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노동을 존중하는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선출에서는 70% 시민 참여 경선, 중요하지만 저는 금년 4월 총선의 후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 부분을 합의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 총선에 우리는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를 뽑아낼 것입니다. 모든 공천권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번 대표 경선부터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모든 분들은 누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총선에서 추가된 선거인단,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이 추가된다면 금년 말이면 우리 정당은 400만에서 500만 당원을 가진 강력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약체 정부라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서러움을 깨끗하게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공천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파적 입장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딩크가 국내 축구인과 어떠한 지연 학연도 없었기 때문에 박지성을 발탁했던 민주통합당의 공천에서 저는 히딩크의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공천에서 후보는 첫째, 우리 강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공천에 있어서 격전지에 필승 후보를 내놓는 것 빼고 청파별로 나눠먹기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구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분들 모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월 15일 지도부가 구성되는 즉시 지역구별로 정당 연설 후보 정견 발표회를 구성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35세 이하 지금 청년 비례 후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전국적인 흥행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능 후보에 대해서는 그 직능별 시민 참여 경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경우에도 정파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 경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 지역 총생산이 18년째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의 탓도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허용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 군포를 과감하게 버리고 대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4월 총선에서 부산의 북강서을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노무현 의원이 당선될 종로구를 버리고 도전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문재인 실장, 김정길 장관, 그리고 김영춘 최고와 손잡고 부산에서 지역구도를 넘어가는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김부겸 의원과 함께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바람이 맞부닥쳐서 돌풍이 될 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깁시다. 고맙습니다.